우선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두 번째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순전히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했죠.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에는 별도의 승복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내지 않았고요. 선고 후에 오늘까지 닷새째 아직 관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 여론조사 결과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4%였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김의원 실장님? 네, 지난번에 사실 구속 취소가 얼마나 이상한 결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고 실제로 내란죄 다른 공범들이 상당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받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인 게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지금 구속을 시킬 수는 없으니 그런데 다른 혐의로 또 수사와 재판이 많이 진행 중일 거라서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허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그 사법제도 그리고 이제 피의자, 형사 피의자를 대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리고 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지난번에 이상한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후로 지금 이제 사절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태여 다시 구속까지 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컨졸컨 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신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신문이 같진 않죠. 신문업계에서 전혀 정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네요. 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변호사니까 기본적으로 뭐 피의자가 불구속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워낙 그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좀 불평등한 그런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미 파면이 됐고 아까 김의원 실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보다는 책임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구속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그 뭐 헌법재판 과정이나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 증거인멸이나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때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구속될 거니까. 그리고 이 지금 내란이 아직 끝이 안 나는데요.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했지만 내란 공범과 잔당들이 여전히 정부의 모든 권력기관 안에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어로는 이그조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괴상망측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내란을 법률적으로 종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정치적으로 종식하는 건 6월 3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으로 있어서 발언도 하고 하는 것이 내란 종식엔, 정치적 종식에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야 뭐 오래 걸리겠죠. 대법까지 많이 가게 되면. 그래서 뭐 아무튼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을 나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 좀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정치에서 완전히 내려올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있을 6월 3일에 있을 조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지지율이 높아서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윤 전 대통령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은 대단한 통치 철학이나 정치에 관한 어떤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 경험이 거의 없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해서 대통령까지 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을 간판으로 끌어들이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도 다 못 채우고 탄핵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효용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이분의 어떤 그 남길 만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물론 대선 전에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하시겠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지는 별로 없다. 예, 보수 정당이 좀 분열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도 얘기하고 하겠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도 대세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 결정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도 내지 않고 이제 국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지지자에 대해서만 계속 계엄 사태 이후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윤석열 씨의 그 정신 세계는 지금 자신이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 것이 아니고 좌파 그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해서 자기가 박해받아서 지금 쫓겨난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싸울 사람이 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종종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내서 자기 자신이 국민의힘 당의 대선 승리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리라고 봐요, 저는. 뭐 이제 그러나 저러나 대세에 영향은 없겠으나 그 국힘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사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선 국면은 조금 이따 저희가 따로 논의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허민 기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윤석열 신당 창당론이 있었는데 신당 창당은 저는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당 창당론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 예. 제가 그건 과문해서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소문이 좀 나죠. 그런가요? 예. 뉴스에 민감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윤석열 신당 창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좀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어떤 대입, 개선, 개입, 관여 이런 거는 저는 아마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 갖고 있는 이제 존재 자체가 뭐랄까 이 현실적인 변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컷 좋건 간에 이번 계엄 및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이어져 나왔었고 또 탄핵 반대 여론이 또 40%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싫다의 가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소위 반탄이냐 찬탄이냐라고 하는 나눠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탄핵 심판 결과가 만장일치로 났고 인용이 됐고 그리고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모두 위헌성, 위법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상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심지어 이 여론조사에서 PK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미 그런 여론의 변화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영향력도 그전에는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굉장히 극우적인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거품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이 그럼 과연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서 대선을 치를 건가 하는 그 고민이 굉장히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